저는 2007년 육군사관학교 국토순례 기간에 동기생들과 함께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당시 독도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자에 붙어 있는 저 막대기는 1학년을 나타냅니다. 우리 땅 독도는 정말 아름답고 고요하고 고독하고 또 따뜻했습니다. 외딴 섬에서 독도를 지키고 계셨던 독도 경비대원 분들의 빛나는 눈빛과 헌신적인 모습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최근 독도와 관련되어 많은 이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두고 도발하는 소리가 조금씩 바다 건너 오는가 싶더니 이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 전역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교육하고 전파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권은 올해 여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이 내용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석학 중 한 명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그의 최신 저서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한국 번역본에서는 출판사가 지도를 바꾸긴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옛날 지도들에 모두 조선 땅으로 나와 있는 독도를 일본은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 걸까요? 독도 주변에 많이 묻혀 있다는 자원, 수산 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일까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거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것도 원인일 수 있지만 더 거대하고 치명적인 근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 교과서, 서적, 논문 등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캐냈습니다. まもなく吉田松陰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총리들의 공통점을 알아봤습니다. 바로 야마구치,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명성황후, 민비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 1, 2대 조선 총독으로 한반도를 마구 유린했던 사람들도 야마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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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구치입니다. 이 지역 출신 모두가 예외 없이 존경하고 따르는 스승, 심지어 신으로 모시는 한 명이 있으니 바로 요시다 쇼인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1858년 다케시마를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쓰고 제자들에게 읽힙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케시마를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특히 일본이 다케시마를 무조건 가장 먼저 점령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는 원래 울릉도를 가리켰는데 이후에 독도를 뜻하는 지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쇼인의 제자들은 훗날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 됩니다. 뭐 이 정도는 누구라도 그냥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쇼인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다양한 곳을 점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선은 옛날처럼 일본에 공납을 바치게 해야 한다 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일본이 서구 열강에게 당하고 있지만 이 땅들을 확보해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께서는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약 80여 년 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장악했던 정확한 범위입니다. 일제의 육군을 만들고 이끌었던 사람들,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 야마구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시다 쇼인의 예측과 주장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경상북도로 관리하는 것처럼 일본은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이라는 곳에서 관리합니다. 그곳의 현령, 즉 도지사로서 다케시마 관련된 정책을 이끈 인물이 쇼인의 직속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는 이후에 쇼인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까지 만들게 됩니다. 도대체 쇼인은 왜 다케시마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서양에 대한 컴플렉스, 또 지역적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세계 지도를 보며 일본은 세상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외딴 섬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서양 제국이 일본을 수탈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서양을 무척이나 배우고 이기고 싶어 했지만 늘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계열이었던 야마구치가 200년 넘게 중앙 정치에서 밀려난 지역이라는 콤플렉스도 있었습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는 원래 천황의 땅, 일본의 땅이었다는 고대 신화를 철석 같은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생존하려면 서양 제국이 식민지를 만드는 것처럼 일본도 조선과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놓고 볼 때 그 전진기지, 전략적 요충지로서 다케시마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사무라이들에게는 매우 설득력이 높고 애국심에 불타게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지도자를 맡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는 요시다 쇼인을 가장 존경합니다. 쇼인의 가르침을 본인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고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언론에서도 쇼인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래서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교육법을 바꿔서 다케시마를 일본 땅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아베의 야욕과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책, 논문, 자료, 정부 자료, 기사. 그런데 정작 요시다 쇼인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독도 문제의 뿌리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걸까요?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권의 독도 도발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영토를 놓고 다투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과 협력하여 일본을 견제하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막강한 일본 자위대 해군 공군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과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이 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독도는 국제법적, 과거 사료 등을 보더라도 한국의 실효 지배가 아니라 그냥 한국 땅입니다. 어려서부터 일본은 독도 땅이라고 철저하게 교육받은 일본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혹은 한국이 과거에 당했던 아픔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만 내고 욕하기보다는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린 독도 도발의 진짜 뿌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독도뿐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참배,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한일 갈등의 다양한 원인들이 요시다 쇼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홀로 직접 파헤쳐낸 저자가 말씀드리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으로 얼마 전 독도 인근 해상에서 순직하신 소방대원 분들과 그 피해자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하게 헌신하며 독도를 지켜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